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적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다시 과반을 넘어섰는데요. 자, 이게 결국은 다시 과반 넘어서는 것은 일본의 어떤 저런 보복 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한 대응 이것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냥 제가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네.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날이 아니죠. 근데 네. 워낙 이제 전국 자체가 요동치고 있고 지지율에도 변화가 많아서 부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사 개요를 먼저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주 15일부터 19일 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이미 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4%포인트 올라서 51.8%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작년 11월 3주차 에 52.0%를 기록했는데 무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급등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응답자 수가 많아지거나 그리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짧은 거나 응답자 수가 적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등락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소위 이제 조정 효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반대로 나타났어요. 주중 집계까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중 집계까지는 50.7%가 나왔는데 주 후보나 더 올라서 주간 집계상으로 51.8%가 나왔던 거죠. 일정한 이제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주중 집계 15일부터 17일까지는 50.7.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후반 들어가지고 네. 53.5로 급등했다. 예, 19일 일간 집계에서 제가 기억하는 53점 몇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중 집계까지의 등락폭하고 중간 집계까지 등락폭하고 비교를 하면 중간 집계는 평균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 때문에 폭이 줄어들거든요. 이번엔 그 반대로 폭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17일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반일 감정이 확산된 부분들이 있고 그 중후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 어떤 기사의 제목 복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말에 따르면은 매국적 제목 복귀라고 하죠. 그 부분과 일본의 후지 TV의 해설자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우리로 따지면 논설의 영역인 같은데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 두 개가 겹치면서 주 후반에 더 국정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모 시사평론가가 네. 지금 일본이 저렇게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을 때 보수신문에서 문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기를 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연령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사실 반일 감정 아주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탠스 자체가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논조 자체가 일본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역작용을 해서 국정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요. 네. 훌륭한 시사평론가 누군가요? 분석이었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혹은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했다. 정당 지지율까지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많이 변했는데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3.6%포인트 상승해서 42.2%가 나왔습니다. 단숨에 40%대를 회복했고요. 예. 한국당의 지지율 관심 포인트입니다. 3.2%포인트가 하락해서 27.1%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30.3%가 나왔는데 20%대 중후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이후 나흘 연속 떨어졌고요. 예. 금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는 2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주차 주중 집계 아주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때 리얼미터 조선일보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공세를 펼쳤었죠. 그때 34.3%가 나왔거든요. 대략 3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으로 약 2달 만에 이렇게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크게 변동이 있었고요. 자세히 보면은 희비는 어디에 갈렸냐면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한 6%포인트 상승해서 42.9%가 나왔고 한국당은 반대로 한 5%포인트가 꺾여서 24.7%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2주 전에는 한 7%포인트 격차였는데 예. 지난주에는 18%포인트 정도가 격차가 난 거죠.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기본적으로 보수층은 떨어졌는데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층이 올랐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에서 희비가 갈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반일 감정의 부분도 사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도층인데 바로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계속 거부하던 그 여야 5당 네. 대표 회의, 네. 대통령과 함께하는, 네. 그것도 갑자기 받아들이면서 하자 한 것도 네. 조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감 속으로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플러스 효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집계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보수층에서 한 5%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주 후반에는 보수층이 오히려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집계 전체로 보면 한 3. 몇 %포인트로 떨어지긴 했지만, 주 후반에 보수층이 대통령 쪽으로 움직임으로써 그 떨어진 폭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둘러싼 어떤 대응으로 해서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 예. 속에서 많이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대통령과 5당 회동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방식 그리고 주요한 메시지 자체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함께 대응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수층 역시 함께 나가는 분위기가 국정 지지율, 보수층에서 움직이게 만든 거죠. 이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은, 대표 여당 이후로는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좀 예. 움직이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신친일이라고 했고, 네. 조국 수석은 이적 행위다 이런 얘기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지금 여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 아니냐, 네. 토착애국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 이걸 알면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전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제는 청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를 해야 되고, 우려할 때는 같이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정부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대층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국민 여론과 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같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예. 그리고 상층부에서도 특사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일본에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 파견이라든지 상층부에서 하라는 것은 일부 양보를 하고 가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라든지 정부 여당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민심에서는 그쪽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민심과 입안하고 조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의 마음들, 그러니까 여론의 마음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줘야 되고, 예. 불안해할 때는 같이 불안해해서 대안을 논의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붙어 있으리라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물론 어떤 그 총선 프레임으로서 그 자유한국당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정수석의 어떤 SNS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타의 정부 여당의 발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어이가 없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에 대한 문제마저도 이렇게 공세로 나와야 되겠느냐, 나라가 예. 어떻게 보면은 한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말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정수석의 어떤 그 여론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SNS 발언 빈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인영 그 원내대표였던 신친의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총선 프레임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총선 프레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꾸준히 갖고 가면 안 된다. 약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층은 기본적으로 집토끼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중도층의 산토끼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YTN이 의뢰를 해서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 방법 역시 유무선 이미글지 지난주 자동응답 혼용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재밌게 나왔습니다. 이거 YTN에서 의뢰를 할 때 선택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문 대통령과 아베가 담판을 해야 된다. 25.4%. 예, 정상회담이죠. 예, 아니다. 미국 WTO 중재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 24.9%.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매 운동이 한 5명 중에 1명인 19.1%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담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뭔가 해결이 빨라질 것 같고 한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루어지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아베의 참여 선거를 일정 정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베의 발언이 뭐였냐면은 그 한일 청구 협정이라든지 위안부 합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위반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담판을 하든 아니면 특사를 파견하든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인데 아무래도 이 조사 결과는 담판이라는 이 워딩 자체가 뭔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결의 내용은 좀 비켜가면서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1위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WTO나 미국에 대한 중재 이 부분들 우리 그 정부가 주요한 하나의 어떤 대응의 축으로서 잡고 있는데 예. 그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불매운동도 19.1%니까 꽤 높게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은 사실 지난주에 조사한 게 있고 지지난주에 조사했을 때 한 48%가 나왔거든요. 예.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근데 지난주에 봤을 때는 54.6%가 나왔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 54.6%는 우리나라 그 19세 이상 성인 인구를 보면 2,350만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6.6%가 포인트가 한 주간에 올랐는데 이 그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오른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 예상에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54.6%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뭐 한국의 역대 일본 불매운동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던데 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반응도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번만큼은 성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SNS라든지 실제로 어떤 언론사에서 실제로 카드 결제된 걸로 해서 예. 1주간, 2주간의 변화를 보면 상당 폭이 유니클로라든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뭐냐면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불매 운동의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의 보복 자체를 단시간에 거두기는 힘들고 추가 보복까지도 가능성 높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매 운동의 폭이라든지 지속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먹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여러 차례 계속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을 하고 있죠. 예. 세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텅 빈 사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일부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경제보복의 어떤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본에서 얘기하듯이 일본 불매운동에 크게 예.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틀릴 가능성이 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일본 쪽으로 좀 강경 대응을 하면서. 네. 지금은 물론 민족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 국민의 자존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좀 강한 워딩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제도 좋을 건 없잖아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제가 질문드린 네. 거는 그래 경제가 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고 네. 오래 끌게 되면 네. 그럼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외부 공격이 높아지면 내부 단결이 강해지고 그렇겠죠. 따라서 정부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하나의 측면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장기화돼서 구체적인 경제 지표로서 나빠지는 것이 이어질 경우에는 우려감이 상승을 해서 이것이 바로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빠졌거든요. 요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긍정적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길어져서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여파가 국민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여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과정적 절차적인 중간중간의 성과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는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 다음 주도 또 합니까? 이번 주도 조사합니까? 이번 주 당일 조사를 하고 합니까? 있죠. 조사를 예.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조사 결과는 나왔고요. 예, 다음 주 우리 정규 방송이죠. 예,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이 흐르면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정 실장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